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묘일주를 준비했는데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주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주 전체 오행의 구성에 따라서 일주의 특성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계묘 일주는 학당과 문창귀인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적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지혜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소개한 계사 일주처럼 60개의 일주 중에서 4개의 천을기인 일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계묘일지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식신인 묘목을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묘목 지장간 속에는 식상인 간목과 을목이 들어있는데 식상인 간목은 일지 묘목을 보아서 12운성 제왕지에 놓이고 을목은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개수는 산명통에서는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계곡으로 흐르는 계곡물 그리고 생명수와 같은 물이기도 합니다. 병화가 양 중에 양이라면 개수는 중에 음입니다. 동물로는 박쥐를 의미하는데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이런 개수 일간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묘목은 경림이라 해서 아름다운 꽃밭을 의미하고 묘는 자의 형상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신앙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묘는 묘파성 또는 천파성이라 해서 헤어짐이나 무언가 깨진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깨지는 파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 회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묘는 아름다운 꽃밭에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요. 비를 맞고 초목이 잘 자라는 모습은 풍요로움과 재물이 넉넉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묘일주는 천을 기인이 일지 배우자 자리에 있어서 배우자가 기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주는 나이니까 내가 남에게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개의 일주 중에서는 정유, 정해, 계묘, 계사 이렇게 4개의 일주가 천을기인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계묘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가 장생에 놓여 있는데 공망이나 형충을 당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생지는 후원성을 나타내는데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일지의 묘목은 자수를 만나게 되면 자묘형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성의 문제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원국이나 운에서 자묘형이 되는 경우에 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묘목은 현침살에도 해당이 되는데 바늘같이 뾰족함과 냉철함을 의미하고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는 섬세한 직업이나 활인업 분야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묘, 유, 술에 해당하는 글자는 철새, 계금이라 하는데 이 말은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는 것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묘유술은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2개 이상이 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육체나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해주는 의료 분야나 할인업, 교육, 멘토, 컨설팅, 상담 등의 분야는 철새 계급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의 직업을 갖는다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묘목은 식신이면서 십이운성으로 장생지에 놓이고 묘목 지장간 속에는 식상인 간목과 을목이 십이운성으로 제왕과 걸록에 놓이게 되니까 일지 묘목을 보아서 생궁, 록, 왕, 좌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생궁, 록, 왕에 해당하면 음식 솜씨가 뛰어나기도 하고 여명의 경우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두어서 자식이 천을귀인에 해당하니까 성공하는 자식으로 현달하고 자식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두어서 자식을 남편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식상이 강하니까 남편과는 무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득자 부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와 잘 지내면서 처가의 덕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대릴사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성, 관성, 인성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재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간이 일간이니까 병화가 아닌 정화를 인종에서 보면 생궁, 병종에 놓이게 됩니다. 생궁병이라서 활동성이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라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부친의 경우는 바쁘게 움직이는 능력 있는 분일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 능력이 있어서 처덕이 있다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천을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공망이니까 처덕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성을 인종해서 살펴보면 기토는 화토동법으로 정화와 같이 가니까 관성도 재성과 같은 생궁병종에 놓이게 됩니다. 관이 공망이라서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지거나 일찍 퇴직하는 등 직장 생활에서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남편은 활동성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데 관이 공망이니까 남편과는 함께 사는 것보다는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해외 파견 등 떨어져서 사는 것으로 업상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능력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이 공망이라서 직장과 자식 둘 중에 하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인종에서 살펴보면 신금이 생궁절종에 놓이게 됩니다. 계묘일주는 문창 학당기인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절태에 놓이니까 어렵게 공부하거나 공부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친의 덕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친이 절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생궁 속에 있으니까 모친 덕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묘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묘일주는 꽃밭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라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생궁로강으로 사람 됨됨이가 착하고 반듯하지만 일지묘는 12지지 중에서 유일하게 가운데가 갈라져서 분리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묘파성 또는 천파성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무정하고 득자 부별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해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하니까 업상대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업을 갖는 것도 한 가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육식갑자 일주론은 일주만을 설명드립니다. 사주 전체의 구성 또 운의 흐름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주론만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